상승은 마음껏 즐기고 하락은 칼같이 잘라낸다. 오늘 저희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에서 함께 분석해볼 자료의 핵심 철학인데요. 보내주신 글로벌 트리니티라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자료 제가 아주 꼼꼼히 봤습니다. 백테스트 결과랑 성과 차트까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략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특히 그 일반적인 듀얼 모멘텀 전략이랑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자산 살다 이걸 넘어서는 얘기거든요. 뭐랄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운용하고 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떻게 빠져나올 건가 여기에 대한 아주 정교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같은 폭락장을 거의 상처 없이 빠져나오던데 그 비밀을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략의 큰 그림, 어떤 재료로 요리하는지부터 한번 보죠. 글로벌 트리니티, 이름처럼 세 가지 핵심 자산을 쓰더라고요.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 S&P 100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혁신 성장의 주도주인 나스닥 100. 맞아요, 나스닥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까지. 근데 왜 딱 이 세 가지 조합일까요? 예를 들면 유럽이라던가 다른 신흥국 아니면 금 같은 자산은 왜 빠졌는지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세 자산이 각자 역할이 다 있거든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요. S&P 100은 안정적인 기반을 잡아주고 나스닥 100은 폭발적인 성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 이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신흥국 특유의 성장성과 경기 민감도, 즉 탄력성을 대표하는 거죠. 안정, 성장, 탄력성. 이 세 가지 엔진을 다 쓰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단 하나의 자산에 모든 걸 집중하는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일 힘센 말 한마리에 모든 걸 거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 전략의 아주 단호한 철학이 드러나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No momentum, no mercy. 이니까 명확한 상승 추세가 안 보이면 단 1초도 위험 자산을 안 갖겠다는 원칙이에요. 위험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모든 주식을 팔고 미국 단기채나 국내 단기채 같은 거의 현금에 가까운 자산으로 100% 대피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 같아요. 일반적인 상대 모멘텀 전략은 그냥 여러 개 중에 1등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략은 트리플 엔진이라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엔진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이 트리플 엔진이 이 전략을 그냥 정적인 규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심장부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셀렉터 엔진인데요. 셀렉터 엔진이요? 네, 이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P, 나스닥, 코스피 중에서 현재 가장 힘이 센 챔피언을 고르는 전통적인 상대 모멘텀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하시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엔진이 이 전략의 비밀병기겠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엔진이 택티컬 엔진인데 저는 이걸 자동차의 자동 기어 변속 장치에 비유하고 싶어요. 기어 변속이요? 네. 고속도로 달릴 때랑 시내 주행할 때 기어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상승장이라도 그 힘이 매일 다르거든요. 이 엔진이 추세의 강도, 즉 스프레드를 실시간으로 재서 그 힘이 아주 강하면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 모드로 기어를 올립니다. 잠깐만요. 2배 레버리지요. 와,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시장이 갑자기 꺾이면 손실도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세 번째 엔진이 해결합니다. 레버리지는 분명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이 전략은 무작정 엑셀만 밟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엔진이 엑셀이라면 세 번째, 리스크 엔진은 최첨단 ABS 브레이크랑 에어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네, 이 리스크 엔진이 명백한 하락장은 물론이고 아주 잘 올라가던 상승장 속에서 갑자기 터지는 변동성 확대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위험 신호라도 잡히면 바로 레버리지를 풀어버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아예 주식 자체를 다 팔고 현금으로 대피시키는 일종의 중앙 통제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1등을 고르고 그 1등으로 얼마나 세게 달릴지 정한 다음에 이걸 전부 옆에서 매 눈으로 감시하다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세워버리는 구조군요. 정말 정교하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일반 전략이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 리스크 엔진이 매일 시장을 감시하면서 세 가지 다른 위험 신호 중 단 하나만 걸려도 바로 탈출하는 OR 로직으로 작동합니다. OR 로직이요? 셋 중 하나만 올려도 바로 대피하는 거죠. 첫 번째 방어 시스템이 스프레드 컷인데요. 이건 추세의 사망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아주 민감한 신호입니다.
놀라운 점은 주가는 아직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서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상승 탄력 자체가 꺾이는 그 순간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자동차 속도계 바늘은 아직 시속 100km를 가리키고 있는데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그 미세한 감속을 시스템이 감지하고 힘이 빠지네 하면서 바로 차를 세우는 거예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느낌이에요. 아직 불씨는 살아있지만 불길의 기세가 약해지는 걸 보고 미리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방어 시스템은 이름부터 직관적입니다. 패스트 패닉. 패스트 패닉. 네, 이건 시장의 공포를 직접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최근 10일간의 단기 하락 변동성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치를 넘어서면 이걸 대폭락의 전조로 보고 모든 걸 버리고 즉시 시장을 이탈합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했던 사례가 있나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월 단위 전략은 9월 말까지 그 엄청난 하락을 그냥 온몸으로 맞아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 전략은 파산 소식 며칠 만에 시장 변동성이 폭증하는 걸 패스트 패닉 신호가 감지해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차이가 계좌의 생사를 가르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어 시스템, 다이나믹 베토는 뭔가요? 이건 스마트 손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통 손절선은 뭐 몇 % 하락하면 판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의 손절선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길이가 계속 변합니다. 길이가 변한다고요? 네. 평소처럼 시장이 잔잔할 때는 긴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웬만한 작은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게, 즉 잦은 매매, 그 휩소를 피하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가 닥쳐서 변동성이 커지면 이걸 감지하고 지지선을 아주 짧은 이동평균선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더 민첩하게 탈출하려고 손절 라인을 목 바로 아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야, 거기에 더해서 지도다져오면서 정말 무릎을 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상대 모멘텀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장치, 절대 모멘텀 필터요. 아, 이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전부 다 떨어지는 장에서 제일 덜 떨어진 것을 사는 게 항상 이상했거든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상대 모멘텀의 가장 큰 맹점이죠. 2008년처럼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씩 폭락하는 시장에서 상대적 1등이 뭘까요? 마이너스 30% 하락한 자산이겠죠. 일반 전략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사지만 결국 끔찍한 손실을 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필터가 그 바보 같은 선택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어떻게 막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규칙입니다. 셀렉터 엔진이 1등을 뽑아 오더라도 그 자산 자체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즉 절대 모멘텀이 0보다 낮으면 그냥 안 삽니다. 가장 덜 나쁜 주식 대신 안전한 현금을 선택하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아예 시작도 안 한다는 원칙입니다. 와, 이 모든 방어 시스템을 듣고 보니 정말 철옹성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방어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상승장에서 수익을 좀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실제 성적은 어땠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전략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성과 차트를 보면 검은색 실선, 즉 글로벌 트리니티의 수익 곡선이요. 마치 서핑 고수처럼 S&P, 나스닥, 코스피라는 세 파도의 가장 높은 구간만 골라서 유유히 갈아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회색 점선으로 표시된 단순 분산 투자랑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죠. 수치로도 한번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연평균 수익률, CAGR이 어떻게 나왔나요? 20년간 연평균 복리 수익률 CAGR이 21.77%를 기록했습니다. 21.77%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13식 분산 투자했을 때가 13.20%니까 매년 8.5%피씩 초과 수익을 낸 겁니다. 연 21.77%가 복리로 20년 쌓이면요. 초기 자산 1억이 단순 분산 투자로는 한 12억이 되는데 이 전략으로는 50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50억이요? 이야,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근데 버는 것만큼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 즉 최대 하락폭 MDD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땠습니까? MDD는 마이너스 23.24%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고통스러운 수치지만 2008년에 시장이 마이너스 50% 이상 반토막 났던 걸 생각하면 방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마이너스 50%는 사실상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공포의 영역인데 마이너스 23%는 견딜 수 있는 조정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투자자 심리적으로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료에 소르티노 지수라는 것도 있던데 1.35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이게 높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소르티노 지수는 이 전략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스마트한 지표입니다. 보통 샤프 지수는 좋은 변동성이든 나쁜 변동성이든 그냥 위험으로 보거든요. 근데 소르티노 지수는 오직 투자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하락 위험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냈는지만 따집니다. 즉, 쓸데없는 고통 없이 얼마나 잘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 지수가 1.35라는 건 벤치마크인 나스닥이나 S&P보다 월등히 효율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수익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트리니티 전략. 이건 단순히 1등 주식을 고르는 걸 넘어서 시장 상황에 맞춰 공격과 수비 강도를 조절하는 기업 연속 기능, 그리고 매일 작동하는 3중 비상 방어 시스템을 결합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시스템이었네요.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정교한 대응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월 단위의 둔한 대응을 일 단위의 민첩한 대응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일반 전략이 한 달에 한 번씩 스냅 사진을 찍어보고 대응한다면 이건 매일 초고속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장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읽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승장을 레버리지로 즐기고 하락장은 현금으로 완벽히 회피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정말 명쾌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S&P, 나스닥, 코스피라는 세 가지 주식, 지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이 삼위일체의 한 자리에 금이나 원자재 혹은 장기국채처럼 주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산이 포함된다면 어떨까요? 이 정교한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성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위기 상황에서 승자의 성격 자체가 바뀌면서 전체 전략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과연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